세상에 꼰대가 필요하다. 꼰대들이 나쁜 게 아니야. 꼰대들이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약간 이렇게 거리 돌리는 거 보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장소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저희 바른샘 반려견 유치원 대표님 운영하고 계신 베이크 29 협찬 뭐 없습니다. 2구, 베이크 2구S. 베이크 2구S. 저 뭐라 그랬죠? 29. 오? 2구S고 저희랑 항상 같이 저희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곳이죠. 제가 생각했던 시작이랑 조금 꺾였어요. 뭐였냐면 제가 생각한 거, 보통 팟캐스트는 오프닝 인사가 있어요. 오케이, 팟캐스트니까. 팟캐스트니까요. 뭐 어떻게 인사해요? 이제 그거를 회의해보는 시간이야. 아니, 내가 본 팟캐스트들은 인사 안 하고 시작하는 분들 많은데. 아, 그래요? 일단 인사해보죠.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는 바른샘 반려견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있는 구준회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재미가 없네요. 어쩌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달라. 아니, 뭐. 아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반려동물 문화 팟캐스트. 짜잔. 반려동물 문화 팟캐스트.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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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서 오겠습니다. 짜봅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팟캐스트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됐잖아요. 네. 갑자기 왜 하게 된 거죠? 하게 된 이유는 명확한 것이 오상현 트레이너가 하자라고 하였고 저는 그거에 오케이라고 한 것이죠. 제가 일에 한번 벌려봤습니다. 사실 이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계속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그런 컨텐츠를 했었잖아요. 네. 계속은 아니지만 계속은 아니죠. 근데 이게 편집하는 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편집 안 하고 올릴 겁니다. 너무 좋아. 사실 제가 어디까지 생각했었냐면 그 승고에 영상 편집해 주실 분까지 구해봤거든요. 근데 비용 얼마인지 아세요? 한 편에? 얼마? 한 편에 50만 원씩 들어요. 그냥 자막만 달고 컷 편집만 해주세요를. 그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진 않으니까 뭐 맞습니다. 엄청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겠죠? 맞습니다. 네, 저희 뭐 수익 창출도 안 하는 채널에서 이렇게 투자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 귀찮았습니다. 아니 나 좋다고 생각한 게 네. 팟캐스트가 뭐 우리가 말이 팟캐스트 사실은 막 엄청난 분들 막 모시고 싶지만 지금은 좀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딱 든 생각이 상현 씨랑 우리가 막 그냥 청소하고 갑자기 하는 얘기들 있잖아. 네. 근데 되게 재밌단 말이야. 맞아. 엄청 깊이 들어갈 때도 한없이 막 진짜 뚫고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막 재밌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도 많고 해서 참 얘기도 이렇게 재밌고 한데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재밌게 듣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이것저것 이야기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장님의 이야기 속에 한 끗만 삐끗하면 나랑 까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원장님이 틀린 말 안 하십니다. 잘 들어야 돼. 잘라만 들으면 직원들이 맨날 예? 앞에 얘기를 못 들어서 그래?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하다 끊긴 두 번째 이유가 사실은 이거예요. 네. 이제 10분 안에 그 짧은 영상에 저희의 이런 수다 떨 것들이 다 잘렸어요. 그냥 보호자님께 핵심 전달 내용만 전달 드릴 뿐이지 저희가 하는 잡담 같은 게 놓치는 부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편집 안 하고 이런 수다 떠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우리는 반려견에 대한 얘기는 하는 건가요? 팟캐스트에서? 반려 생활이 중심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아마 제가 분명히 아는데 분명 길이 빠질 겁니다. 좋아요. 네. 그 주제는 반려견 이야기겠지만 분명히 빠질 겁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아니 근데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가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랑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개 하는 사람들이 뭐 개 얘기만 해야지 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그래서 나는 다양하게 얘기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 저는 연애랑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이상현 트레이너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연애 얘기꺼내는 거봐. 자기가 그 얘기. 궁금하시죠? 잘라내면 안 돼. 이거 잘라내면 안 돼.
잘라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팟캐스트라는 걸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주로 이제 그러면 어떤 흐름으로 갈 거냐 저희는 둘이서 안 할 겁니다. 왜냐? 이 못난 사람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멋지신 분들 한 분 한 분씩 초대해서 잡담도 나누고 그분들 주제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부각시키고 좀 재미있는 시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누가 오실 거세요? 바로 보고 계신 분 바로 너요. 환영입니다. 환영. 그래서 오늘은 그럼 지금 아무 게스트도 없는데 어떤 거 할 거죠? 회의. 사실 뭐야 이거? 팟캐스트 회의요. 고해성 사장은 지금부터 회의할 겁니다. 농담이고요. 사실 얼추 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간단히만 좀 이야기 했었는데 저희 인생 얘기 한번 해보면 우리 인생 누가 재밌다고 들어주실까요? 우리 어머니? 그래서 1부는 저희 좀 간단히 그 와이프도 안 볼 것 같아. 잘했어. 내 맨날 그 영상 찍어왔잖아. 잘했겠지. 나 너 믿으니까 안 봐. 그리고 좋아요 좀더 눌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봐. 파이팅입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야, 나 유부남이다. 진짜 그 얘기 나누구나 우리. 좋아 이런 컨셉. 아니 결혼하니까 너무 좋아. 나 아까 방문 교육하고 왔잖아요. 네네. 근데 물어보셨어. 올해 연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 신고하고 달라진 게 뭐 있냐? 뭐가 더 좋냐? 해서 전 지금 너무 좋다. 저는 요즘에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호자님이 2개월 뒤에 또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이러시는. 2개월은 너무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물어볼 거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떤 점이 제일 만족스러워서? 일단 이 얘기 너무 길어져. 잘라야 돼. 일단은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관습을 정석적으로 따를 수 있는 내 상태와 내 반려견의 상태 그리고 그녀와 내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확신을 전제로 한 다음에 법적인 것까지 이제 맺어졌다라는 그 순서가 나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나랑 와이프는 결혼식도 안 하고 지금 바로 신고부터 한 거잖아. 남들처럼 간 안 보고. 난 그게 너무 좋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상태 자체가 사실은 스스로한테 되게 만족스러워. 근데 뭐 여기서 막 머리 굴려갖고 돈 얘기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현명한 선택인지는 나도 말하기 힘들겠죠. 현명이라는 그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테니까 측면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 나는 그런 측면이 만족스러워. 와이프도 되게 좋아해 주니까 사실 되게 고맙죠. 전에는 처음 만날 때는 결혼 얘기에 대해서 결혼 어떻게 생각했을 때 뭐 하면 하는 건데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던 애니까. 원장님과의 연애로 성장하셨고 내가 성장했어요. 같이 성장하고 혼자 성장하셨고. 요거를 반려생활을 그때서 설명해 주시죠. 당연히 아까 오상희 차이나가 뭐 연애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물론 제가 사람하고 잘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사람과 다른 동물의 관계, 뭐가 생명체랑 생명체가 같이 살아갈 때는 서로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맨날 하는 말이잖아. 사랑하니까 맺는다 이런 얘기. 근데 이게 뇌신경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아주 옳은 말이에요, 진짜로. 그냥 책에서 본 말 아니야? 감동주를 주는 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과학적인 진짜 하나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반려견도 사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반려견을 입양했을 때 벌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보호자님들이 만약에 멋지게 준비를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우연하게도 되고 혹은 그 부족한 준비를 통해서 입양을 하게 되잖아요. 네. 세상에 완벽하게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 저도 부족했어요. 나도. 근데 어쨌든 그렇게 데려왔을 때 어디서 부딪히느냐 하면 어디서 제일 힘드냐 하면 내가 생각하던
없는 그러니까 마치 연애도 그렇죠. 네. 처음에는 내 머리가 막 호르몬에 절여져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게 설설 사라지고 하는데 나라고 느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뇌는. 그럼 이제 생각해봐. 왼손 움직여봐야 했는데 움직여야 하는데 안 움직여봐.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맞아요. 그 당혹감에 보통 화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려견도 그렇고 애인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그 관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점점 뇌는 가족이라고 착각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그 괴리 때문에 보통 싸우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야. 걔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는 과정이 보통은 지식적인 것들도 진짜 중요해요. 네. 왜냐면 감정을 바꿔 나갈 때는 인지적인 학습을 받으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걔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도 알아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이런 모습이고 나는 이렇구나. 근데 이 안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 까지는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뭐냐 하면은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까? 이 과정은 경험적인 것이 같이 녹아들었을 때 의미가 있거든요. 지식으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보호자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 단계를 넘어섰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자면 진짜 대동소이하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면 아이 양육하는 것까지, 물론 내가 지금 아이가 없지만 아이를 갖고 싶지만 별 얘기 다 하네. 아이를 양육하는 거랑 개를 양육하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비슷하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원장님 애기 낳으실 때 시뮬레이션 돌리신다고. 애기가 이런 행동하면 어떡하지? 엄청 잘. 애기가 이건 어떡하지? 이걸 계속 고민하시더라고요. 상상 속의 때에는 어린 아이였다가 저녁에는 22살 막 이래요. 지금 생각을. 왜냐면 나는 진짜 별 얘기 다 하네. 그냥 마음대로 해야지. 넘어졌으면 저희 아버지랑 내 아버지 언니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네. 근데 아버지도 나한테 참 많이 한 말이고 나도 아버지 일을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진짜 좌절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랑하는 부분 말고 네. 가장 아버지의 정한 측면이 나한테 싫어가 명확하게 나도 완벽하게 똑같이 발현되고 있다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 처음에 힘들었어.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었지 우리? 이 길을 이었어.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다. 그래도 인지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묻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죠? 근데 아이 얘기 그러니까 뭐가 무서웠냐면 아버지가 나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멋지게 해주신 부분들도 있어. 멋지게 해주신 부분은 내가 덕분에 잘 성장했겠죠. 근데 좀 그랬던 것들을 내 아이한테 내가 할 것 같은 거지. 그리고 왜 이게 더 걱정이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자춘이라는 반려견을 키울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데려왔지만 결국은 전문가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아빠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고 거기서 내 아버지의 모습이 내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심지어 걔인데도. 근데 내가 사람한테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엄청 커졌었어 한동안.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제가 또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인천 주민입니다. 시민. 웰컴 인천입니다. 근데 인천에 와서 내가 맨날 구이동이랑 건대, 서울 그쪽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이제 아이들이 많이 보여요. 검단에도 가면 아이도 엄청 많고 김포는 아이는 잘 없고 그렇죠? 우리 유치원 바로 옆에 아가 유치원이에요. 그 아가들을 자꾸 엄마 아빠랑 지나가면서 볼 일이 있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하지? 저럴 때? 이런 생각을 계속 많이 해요. 사실 이런 생각 안 해요. 난 엄청 해요, 요즘. 전 아직이요. 연애 먼저. 애기보다 여성을 보고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냥 트레이너 연애 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트레이너들도 이렇게 개에 대한 이런 트레이닝도 많이 신경 쓰지만 좀 생명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비슷한 얘기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에서 끝이 아니라 왜 기분 나쁜지도 좀 생각해보거든요. 그럼. 네. 그래서 따져보면 며칠 전에 뭐 예를 들어 술을 마셨어. 또는 전날에 게임을 열심히 했어. 롤 몇 연패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날 그냥 기분이 나빠요. 그거를 계속 성찰하게 되더라고요. 하필 롤이시를. 그쵸. 네. 이게 그거 같아. 처음에는 나는 정말 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목적이 있었죠. 어쨌든. 근데 개를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는 모호한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더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는 부분들. 그래서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오만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거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 부분은 다 모르더라고요. 그걸 어느 순간 알게 됐어. 그러면 업계에서 수많은 챌린징한 케이스들을 마주하는 전문가들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확신을 갖고 하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확신과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하시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어렵게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에서 시작된 생각을 상관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왜 이 얘기 왜 했냐면 우리가 개의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사람에 대한 얘기로 가는 이유가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움벨트는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인간 위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 개 위주로 생각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절대 죽을 때까지 다시 태어나도 애초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개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 잠시만요. 움벨트란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 생명체가 바라보는 세상이라고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시선대로 세상을 보고 개는 개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니까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로 그냥 그런 흐름으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분석하고 인간에 대한 사고에서 어느 정도 진실인 것 같은 것들을 정제화해서 개한테 적용하는 과정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 얘기하다가 계속 사람 얘기하게 되고 사람 얘기하다가 개 얘기하게 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반려견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에 사고가 또 어디까지 가냐면 나는 왜 이렇게 반려견한테 관심이 많을까? 반려견을 왜 도와주고 싶은 걸까지도 항상 생각이 또 가게 되고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런 도우려는 성향이 생기신 것 같으세요? 아니, 또 잡담으로 넘어가는데 원장님이 어떤 무언가를 해도 돕는 포지션으로 가서 뭔가 사람이나 좀 어려워 보이는 것들을 돕는 데 에너지 좀 많이 쏟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떠들면 되겠죠? 그럼요. 맞아. 일단 좋아. 나랑 같이 뭐. 근데 상관없어요? 뭐 어때? 저는 남자의 큰 행복 중에 하나가 프로바이드 하는 거에 있다고 봐요. 뭔가를 사랑하는 존재한테 제공하는 거. 그럼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프로바이드 안 하냐? 여자도 있는데 남자도 여자도 다 각자의 서로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도 남성성이 있고 남자도 여성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게 발현되느냐 싸움이고 그 발현되게 되는 이 비중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사회적인 클래스도 있겠고 내분비적인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거 그리고 염색체계가 애초에 다르고 이런 것들이죠. 자, 이 정도 커버 쳤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언제 핵심적으로 내가 더 노력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얻게 되느냐를 파고 들어가면 내가 제공할 거예요. 상대방한테 필요한 걸 제공할 때.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설명충 이런 소리 듣잖아요. 여자들이 공감을 원할 때 왜 설명하고 앉았냐? 그 이유는 한층 더 깊이 들어가면 여자를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남자는 남자의 방식으로 공감을 한 다음에 이 여자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프로바이드를 할 수 있을까를 추구하는 거예요. 네. 그쵸? 웃음이 요새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언제 괴로웠는가 하면 내가 유용하지 않을 때 괴로웠어. 근데 그럼 유용하지 않은 게 왜 괴로워? 를 한층 더 파고 들어야겠죠. 그러면 상대방보다 잘나지 못해서 이게 저열한 시선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나는 열등감 덩어리라고 생각했어. 근데
물론 그 측면도 있어요. 성선택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도 필요하죠. 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이 측면을 바라봤거든요. 내가 괴로운 것보다 언제 행복한가를 봤더니 내 유용함, 내가 갖고 있는 유용함을 남들한테 유용하게 제공하는 그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 그냥 그 원초적인 만족감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청량감이 온달까?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보호자님, 어머니하고 지나서 그 봉사를 좀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 우분들도 만나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진짜 가기 싫어서 어렸을 때는 내가 이걸 친구들이랑 축구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왜 가야 돼 하다가 하기 싫은데 가서 뭐 성당에도 가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고 끝나고 그분들의 표정이나 그분들이 실제로 엄청 고마워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오는 길에 내가 너무 알 수 없는 이게 올라오는 그게 나한테 되게 간절했나 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프로바이드 하고자 하는 그것과 어렸을 때 이 경험이 나 합쳐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반려견을 트레이닝하고 그러니까 걔랑 내가 보면은 상현 씨 옛날에 자춘이도 일정 이상 트레이닝 안 했잖아요. 그 이유가 얘랑 내가 뭔가를 엄청 잘하는 거에 내가 그 포인트가 있던 게 아닌 거야. 내 그거. 자춘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야. 내가 거기서 만족감을 못 얻는 거야, 트레이닝에서. 나는 그런 인간이야. 근데 진짜 힘들어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풀고 그 사람들이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행동 수정을 계속 하는 것 같고 그 측면에서 잘 입이 안 풀릴 때만 제일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특성이 사람한테도 항상 연관이 되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엄청 괴롭힙니다. 제가 목사님 트레이너한테 진짜 잔소리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소리가 내가 말하잖아. 세상에 꼰대가 필요하다. 꼰대들이 나쁜 게 아니야. 꼰대들이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약간 이렇게 거리 돌리는 거 보이십니까? 뭐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좀 계시겠지만 별력에 당한다.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현 씨는 왜 훈련사 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뭐 누구 돕는 것보다도 제 예전 강아지 키우던 강아지 때문에 좀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포메 친구였는데 엄청 난리이는 개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짖는 강아지. 특히 언제 좀 그랬냐면은 집 나갈 때 그냥 반사적으로 충동적으로 달려들면서 엄청 짖는 친구였고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 시절 교육이란 걸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뭐 당연히 거기서 말해주는 방법 밀쳐내 또 아무튼 혼내라 이런 강압 말하고요. 그런 식의 솔루션들을 듣고 뭐 적용을 해봤죠. 사실 근데 그 나이에 뭐 얼마나 해봤겠어요. 며칠 하고 안 되네. 다른 방법 찾아봐요. 또 열심히 밀쳐야 돼. 어떻게 여러 방법 찾다 보니까 근데 그 솔루션들의 공통점이 좀 뭔가 잘못되어 가는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잘못되어 가는. 근데 그 시절에는 뭐 긍정강화 뭐 이런 거 사실 잘 모르고 그냥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조금 더 배우고 싶다. 내가 좀 더 잘 알아서 이 친구한테 적용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 그러다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잘 살고 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전 대학을 늦게 들어갔거든요.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 과정에서 나 옛날에 이런 꿈이 있었지. 그때 근데 사실 엄청 막 불타오르던 그 진로 선택은 아니었어. 그냥 나 이런 거 있었지 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이것저것 배우고 했는데 사실 거기서도 톱니바퀴가 잘 안 맞았어. 네, 대학교에서 사실 긍정 강화를 다루는 학교는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방학 때 그냥 스토리 전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왜 바른셈에 눌러 앉게 됐는지. 네. 아무튼 훈련사가 된 이유는 그 앞에 말씀드렸던 거고 학교에서 배우다가 방학 때 훈련소 갈 사람 구하래. 훈련소 갈 사람, 견습해볼 사람. 그래서 훈련소를 갔는데 거기가 긍정강화라고 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처음 개념을 알려준 곳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트레이닝을 배우고 사실 근데 한 달 정도 이제 다니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 이제 거기서 자랑하게 돼요. 이제 방학 끝나고 이제 학교 가서 야! 나 이런 거였어? 하고 막 클릭 딸깍 이거를 제가 인스타에 자랑하려고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계신 부존의 트레이너님이 저한테 DM을 하시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진짜 이상한 사람. 네. 진짜 이상한 사람. 그 트레이닝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요? 야, 언제 했어? 누가 트레이닝을 그렇게 해요? 막 원색적인 막 비난을 막 엄청 하시는.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러고 하는 말이 그럼 저한테 배우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 한 질문이 얼만데? 얼마 드릴까요? 이랬는데 근데 뭐 비용 잘 안 받으시고 그냥 학생이랑 돈이 없다 그랬어. 학생이랑 돈이 많지 그래서 않다. 그냥 무료로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근데 좀 누가 무료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올라와서 쎄하긴 해. 누가 알려줘요? 이상한 사람인데. 네, 그래서 장기 건강한가 한번 체크해보고 한번 뵈러 갔는데 그 처음부터 알려주신 그 내용들이 너무 기가 막히네.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게 톱니바퀴가 좀 맞아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 강의 듣다가 학교 졸업하고 원장님이 갑자기 너 내 동료가 되라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 얘기는 아니었죠? 잘 뿌렸어, 씨앗을. 잘 뿌리셨죠. 이렇게 무료로 강의 시키시고 이렇게 저녁까지 남겨서 영상 촬영시키시고 무보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근데 나는 직업을 선택하고 인생을 바꿀 때 드라마틱한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좀 그랬거든요. 나는 좀 드라마틱한 뭔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아니. 그건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심플하게 그냥 키우던 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잘 됐으면 하는 목적 때문에 한 게 그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갔어. 그래서 그 잘 됐으면 하는 그 방법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그 반려견에게 생긴 결과가 나는 이건 끔찍하다고 느껴서 그 감정적인 것들이 나한테 컸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내가 계속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상현 씨처럼 그런 식의 어떤 드라마틱한 경험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오는 것도 나는 사실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막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 너의 인생을 바꾼 영어. 아니, 영어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돼. 만약에 그런 영어가 있다면 그 영어가 문제가 있거나 그 사람이 지금 위험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영어 따위에 그렇잖아요. 좋은 영향을 주는 뭐 이 정도여야죠. 그러니까 나도 반려견 훈련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드라마틱한 경험이 없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게 폭이 너무 이렇게 변동이 크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기가 있으면 좋은데 그 계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지금 이 직업에서 추구하는 바가 뭔지 난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다 그만둬. 좀 이따 사라져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렇지만 꼰대로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왜? 걔가 좋아서요. 무슨 뭐 키우던 아이가 뭐 죽어서 남을 도와주는 과정이 행복하신가요? 봉사해보신 적 있나요? 없어 보면 다. 그럼 어디서 이 만족감을 얻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진짜 별력이 다. 근데 진짜 짜릿한 것 같아요. 걔가 바뀌고 보호자님의 삶이 좀 바뀌어갈 때 저도 좀 짜릿함을 느낍니다. 남자 일이 때문일까요? 제가 잘못 해석한 걸까요? 아니요, 저 건강한 남성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남성이라서.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진짜 뭐 어때? 말대로 했잖아. 맞아요. 생각해가 아니고 난 팩트라고 생각해. 토론 싹 가능해. 이 자리 오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팟캐스트 여러 번 하면 네. 내가 여러 번 말할 건데 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네. 안 그러면 나 진짜 큰일이야. 그러니까 자,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 다름에 집중해요. 사람 다름에 집중한다고. 참 이상한 얘기하거든요. 99.999%가 똑같은데 0.0001% 다른 거 가지고 우린 서로 달라. 다양성을 인정해. 이러고 있어. 그럼 내가 집중하고 싶은 포인트는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얼마나 똑같고 우리가 얼마나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왜 안 할까? 이상하잖아. 아니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뭐 예를 들어 남자가 프로바이더 하는 거에 있어서 만족감은 없는데 이 말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이 상태가 너무 웃기다. 내가 왜 이렇게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니까요. 남들의 마음을 위해서. 그래서 뭐 걔들에 대한 얘기도 결국엔 다양성, 다름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전제죠. 전제를 빨고 이 안에서 완전히 이 전제가 틀렸다라고 가정하지 않고 이 전제 안에서 안 맞아 보이는 이유를 찾아 들어간다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보통 답을 찾잖아. 물론 여기서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은 돌연변이가 존재한다. DNA라는 돌연변이가 나오니까 뭔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느 나라의 뭐 시골에 사는 어떤 개라는 존재와 많이 동떨어진 돌연변이가 됐을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얘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제가 틀릴 수 있겠지만 보통 아닌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인 것들, 그러니까 인과성에 대한 얘기를 항상 개에 대한 최대한 정제된 이론을 최대한 공부하고 이거를 현실 세상에서 적용하는 연수로 계속 하에 남아는 거죠. 이런 대화도 사실 그 과정이라고 나는 봐요. 보호자님들께도 저희 유치원이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혹 선생님들이 하원할 때 상담하러 나가서 30분이 40분이 안 들어가요. 그럼 이제 원장 입장에서 뭔지 알아? 저럴 거면 상담을 하던지 차라리 예약을 해서 보호자님이랑 수업을 하던지 주말에 시간. 아니 왜냐면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이 인력이야.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그냥 아무리 우리 마인드가 우리 유치원의 운영 마인드가 보호자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아니 저게 뭐야? 또 선생님이 한 번 나가서 보호자님 한 분한테 1시간씩 1시간 반씩 그리고 저번에 2시간 하고 왔잖아. 근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럴 때 하는 말이 너 장난해? 이럴 거면 돈 받고 해 라는 말도 물론 장난삼아 했지만 장난이에요? 장난 뼈가 조금 있긴 했어. 근데 그거보다도 내가 사실 선생님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너무 고마운 건데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핵심이 깔려있는 거? 보호자님 돕기 위해. 그거죠. 그거 진짜.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고 나도 그런 인간인 걸 아니까 사실은 별말 안 하게 되죠. 안에 있는 안에 있어본 경험으로는 애가 타긴 합니다. 언제든 대사는 지금 사진 찍고 상서 그냥 그러니까 알겠지. 보호자님 좋아하시겠지. 또 하면 뿌듯하니까요. 저도. 근데 내가 항상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상담 잘 됐어? 네. 무슨 얘기했어? 이러 알겠어요. 이제 남의 부탁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 만약에 거기서 상담 잘 했어 라는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럼 네 말고 듣고 싶은 대답이 있으신 거예요? 잘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하겠죠.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 돼서 네 라고 대답이 끝나면 그냥 만족이십니까? 그럼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스캔을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호자님들이 어떤 상담을 원하시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뭔지는 사실 어느 정도 레퍼토리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벗어나 그럼 내가 묻는 너 어떻게 하면 대답했어? 이렇게 되는 진실 전달해 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 그럼 트레이닝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할 수 있지. 네. 이게 제가 학교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긍정경 뭐 이런 거 사실 없이 약간 메이플 직업 정하듯이 그걸 했어요. 게임 직업 정하지. 나는 전사해야지. 메이플은 마법사 해야지. 이런 것처럼
나는 처벌에 쓸 거야. 나는 섞어서 쓸 거야. 나는 칭찬 위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론적인 거 모르고 그냥 정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왜 강압적인 방법을 안 쓰는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 괜찮죠? 잘 스무스하죠 지금? 그렇게 많아. 아니 근데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진리가 있는가? 그럼 이거에도 사람들이 이제 부딪힐 거예요 아마. 뭐 우리가 철학적으로 깊게 들어가자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누군가는 진리라는 게 없다는 걸 믿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믿는다라는 표현을 쓴 게 세상에 진리라는 같은 것들이 있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걸 추구하는 상태는 사람이 힘들 때 찾기 시작해요. 이걸 뭔가 딱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그거예요. 내가 괴롭고 이걸 끝내주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걸 신경에서 종결욕구라고 하고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종결욕구가 강할수록 빨리 뭔가를 믿어요. 근데 종결욕구가 강한데 스트레스 내성이 매우 높고 지적인 고민에 대한 습관과 좋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더 오래 고민해서 더 진리로 다가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멋진 성현들이라고 하죠. 왜냐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간도 가장 똑똑한 철학자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반박당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상황에서 어쩔 수밖에 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또 변화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볼 수 있는 것들도 보게 되고 혹은 옛날 사람들이 본 걸 우리 명확하게 이해 못하고 또 반박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럴 수 있어. 옛날에 긍정과학 트레이닝 없었죠. 그렇죠. 그럼 옛날 훈련사들 다 쓰레기야? 절대 아니잖아. 그들은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그리고 심지어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가장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종교인들이에요. 수도사들도 옛날에 훈련사들이 많았거든요. 수도사들 중에 훈련사들이 제법 있었어요. 훈련을 하는 사람, 개훈련. 근데 그 사람들도 혐오자고 잔뜩 썼어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비강학 트레이닝에서 긍정화하고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진리에 가까워 보여요. 내 입장에서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그게 아닐 수 있다고는 생각해 항상.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공부를 하죠. 네. 의심하고 공부하고. 근데 이제 언제 사람이 이제 날카로워지냐고 내가 나의 이런 고민과 나의 이런 노력을 비슷하게 안 하면서 종결욕구만 끌어올라가고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해버리는 그 사람의 편안한 상태를 괴롭히고 싶어. 찬물을 끼얹고 싶나요? 오! 아니 얼마나 편해. 이게 맞네. 난 이렇게 할래. 편하게 살잖아. 어? 그리고 그 사람 만나서 서비스를 받고 하는 그 보호자님들,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해나가는 보호자님들이 물론 더 좋은 행복한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다만 그 사람의 그 쉬운 종결 과정을 나는 비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이 과정을 거쳤는데 보아하니 저 사람의 모든 과정을 내가 알 수 없겠지만 물론 그들의 그게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보여. 그걸 대화와 그 사람이 자기의 뭐 인스타나 이런 거에 올리는 꼴만 봐도 보이거든요. 그게 아 그냥 뭐 행동학체 열고 조작조 죽거나 이런 그냥 우리 긍정과학 트레이닝 안다고 떠들고 있네. 그 꼴이 싫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다가 바른쌤 원하게 되고 잘 안 하지 지금. 왜냐면 바른쌤의 선생님들이 나한테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걸 안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스레드라는 게 생겨가지고 좀 이제 매운맛 보여줄 때가 됐다 하시고 몇 번 쓰시다가 이제 안 쓰시다가 아니야 그것도 내가 매운맛을 못 쓰니까 내가 그만하게 되는 거라니까. 스레드도 사실 뭐나 안 보나 내가 계속 그거 쓰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근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하게 된 이유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름 하여튼 지금 이거는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지 않을까요? 열심히. 이쯤 돼서 보시면 여기까지 보고 계신 거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이 일을 어떻게 공격할까라는 마음으로 보신 분은 아마 영상 시작 한 5분 IM에 끄시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는 게 참 힘든 일이니까요. 그치?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좀 더 할까요? 뭐야? 9시야? 네. 저희 9시에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러네. 보통 팟캐스트 한 3, 40분 하죠? 그렇습니다. 하고 2부에는 제가 밀린 숙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거 질문. 좋아요. 네. 네. Q&A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